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매달 받으시던 기초연금 갑자기 줄어들거나 못 받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막하시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대폭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축소 문제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 개혁의 숨은 진실과 내 노후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국민연금이 곧 바닥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적자가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거의 3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살림으로 봐도 엄청난 적자예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 왔어요. 2023년에 나온 공식 보고서를 보면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겨우 30년 남짓 남은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어른이 될 무렵이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올해 3월에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를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걸 13%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이라면 지금은 27만 원을 내는데 앞으로는 39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를 이렇게 올려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정도밖에 못 늦춘다는 겁니다. 2055년에 바닥날 걸 2063년으로 조금 미루는 정도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눈독을 들인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이 낮은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 주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 수를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을 국민연금 쪽에 보태자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르신들 주던 기초연금을 좀 줄여서 국민연금이라는 큰 틀을 지켜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화가 나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잠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이신데요. 평생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뭔지도 몰랐고 안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연금 보험료 낼 여력이 없으셨대요. 그러다 나이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져서 장사를 그만두셨는데 국민연금은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나마 기초연금으로 매달 35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기초연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평생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자식들도 다 키워서 사회에 내보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쥐꼬리만 한 돈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이게 나라냐?
정말 억울하시고 화나실 만하죠. 실제로 기초연금은 단순히 용돈이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받아도 몇만 원밖에 안 되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생존과 직결된 유일한 수입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어르신들 단체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구멍을 메우려고 노인들 돈부터 뺏는다는 강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의 시선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계속 너희가 늙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바닥나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만 내고 결국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중에는 기초연금을 줄여서라도 국민연금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사실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늙어서 그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일종의 저축 같은 거예요. 반면에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내가 낸 돈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고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노후에 굶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쪽을 건드려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약 18% 정도입니다. 100명 중에 18명이 노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2035년, 지금부터 불과 10년 후에는 이 비율이 3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일하면서 세금 내고 보험료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요. 결국 지금 구조로는 버티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겁니다. 지금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67세나 심지어 70세로 늦추자는 거죠. 또 다른 방안은 소득이 많은 노인들의 연금을 좀 깎자는 겁니다. 돈 많은 어르신들은 연금을 조금 덜 받거나 아예 안 받게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모두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받던 걸 줄이거나 늦추자는 얘기니까요. 그럼 기초연금을 줄이는 게 과연 공정한 방법일까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분들입니다. 이미 가난한 분들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겁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줄인다고 해서 국민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보험료 조정, 연금 받는 나이 조정, 제도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큰 수술이 필요한데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셋째, 이건 복지 축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들면 다음에는 다른 복지도 언제든 줄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죠. 정부를 믿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넷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이나 조금 있는 어르신들이나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만약 전체적으로 줄인다면 가장 가난한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빚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이에요. 정부는 이 빚 문제 때문에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지부터 줄여야 하나?
다른 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부터 손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해마다 불필요한 토목 공사나 각종 행사에 쓰이는 예산도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나?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일을 다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아주 적게 받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일종의 보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초연금마저 줄이겠다고 하니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이웃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이신데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평생 일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연금이 의무가 아니었고 회사도 작은 곳이라 연금을 안 들었대요. 나중에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는 이미 할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가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연금 35만 원과 자식들이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손해보라는 건가? 이게 공평한 건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소문이나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셋째, 노후 자금을 다각도로 준비하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도 저축이나 다른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목소리를 내세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회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축소 논란은 단순히 몇십만 원을 아끼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체가 지속 가능한지, 우리 노후가 안전한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젊은 세대의 부담, 정부의 재정 고민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기초연금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사회적 합의와 세대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거나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